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오늘도 두 번째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자, 내일부터 또 청약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TDS팜과 대신 스펙인데 이번에는 이 두 종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DS팜과 대신 스펙은 금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에 청약합니다. 주말을 끼고 청약하는 좀 독특한 일정인데요. 환불금을 다음 주 수요일에 돌려받으니까 환불 기간은 이틀이고, 그리고 환불금은 다음 주에 청약하는 M83 그리고 ENCL에 활용할 수 없거든요. 그러므로 비례 청약을 하시는 분들은 일정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상장 일정이 아쉬운데 TDS팜은 21일 수요일에 상장할 예정인데 이날 K3i와 같이 상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신 스펙은 22일 목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날 M83도 또 같이 상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종목은 동시 상장으로 수급이 분산될 수 있다는 게 조금 아쉽고 21일에 상장하는 K3i와 TDS팜의 경우에는 잠시 후에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TDS팜 쪽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두 종목 중에 일반 공모주인 TDS팜부터 살펴볼 텐데요. 이 종목은 바이오 기업인데 경피 약물 전달 시스템을 활용한 제품을 주력으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설명을 읽어보니까 약물을 피부를 통해서 전달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만 들어서는 뭔지 이해하기가 어려웠지만 그림을 보니까 바로 이해가 되었는데요. 바로 파스와 친구들인데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파스나 상처가 났을 때 붙이는 메디폼과 같은 제품을 지칭하는 용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TDS팜은 파스를 주로 만드는 기업입니다. 파스는 접착 테이프를 파스 위에 붙여야 되는 카타플라스마 형태가 있고 그냥 붙여도 되는 플라스타 형태로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공모주 투자를 하다 보니까 파스 종류까지 알게 되었는데요. 예전에 파스는 대부분 접착 테이프가 필요했던 것 같지만 요즘의 파스들은 그냥 붙여도 되는 플라스타 형태가 많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TDS팜의 매출 구성을 보면 카타플라스마 형태가 약 7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냥 붙여도 되는 플라스타는 16%, 그리고 나머지 의약품이 10% 매출 비중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TDS팜은 국내 유명 제약사들의 파스를 ODM 방식으로 위탁 생산해주는 기업인데요. 유한양행이나 중해제약이 만드는 파스를 TDS팜이 위탁 생산하고 있고요. 본인들의 브랜드를 걸고 자사 제품도 직접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적 좋은데요.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 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바이오 기업이 상장하게 되었는데요. 23년 매출액은 300억 원으로 22년 대비 약 40억 원 늘어났고 순이익도 47억 원으로 이익률 16%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매출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익률도 10% 중반으로 탄탄한 손익 구조를 보여주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상반기 실적을 보니까 매출액은 154억 원이었고 영업이익은 26억 원이더라고요. 올해 상반기 실적은 딱 작년 절반 수준 정도로 실적이 나왔는데 올해 발생했던 의료 대란은 TDS팜 실적에도 약간은 영향을 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 4분기부터 삼양사가 만드는 니코틴 패치, 니코스탑을 위탁 생산하는 곳으로 계약이 체결되었고요. 현재 양산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올해 4분기부터는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주력하던 파스 외에 제품 라인업이 조금씩 다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회사는 조금씩 성장할 수 있다고 회사는 IR 자료에서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회사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보고 이제 수요 예측 결과를 체크를 해볼 텐데요. 기관 경쟁률이 1331대 1이었고 2256개 기관이 수요 예측에 참여를 했거든요. 현재 공모주 시장에 참여하는 기관들 대부분은 수요 예측에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무 확약을 신청한 비율은 4.2%였는데 같은 날 상장하는 K3i보다 수요 예측 결과는 훨씬 좋았고 전진 건설 로봇과 비교하면 기관 참여 수는 조금 더 많았지만 의무 확약을 신청한 비율은 조금 낮았습니다. 의무 확약을 세부적으로 보면 수량 기준으로 4.2%, 건수 기준으로는 3.4%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3개월 확약을 신청하고 들어왔는데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종목도 유통 물량이 좋은 편이거든요. 최종 배정에서 확약이 크게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모 가격이 13,000원으로 확정이 되었는데 상단 가격을 21% 초과했습니다. 공모가 신청 결과를 보면 13,000원 이상을 신청한 비율이 98% 정도였거든요. 공모 가격이 무리하게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기관들도 공모가를 조금 차분히 써내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지만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은 여전히 지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와 같은 기관 투자자들의 이런 스탠스는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이 종목은 공모가 기준으로 700억 원 정도로 상장하는 종목입니다. 사이즈가 아주 가볍다는 장점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좋은 실적으로 상장하는 종목이니까 유사기업들과 밸류를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요. 유사기업으로는 국내 제약사 3곳을 선정을 했습니다. 오늘 주가 기준으로 PER을 계산해 보니까 신신제약이 PER은 23.5배로 밸류가 가장 높았고요. 대원제약은 15.7배, 동구바이오제약은 13.7배였습니다. 그래서 유사기업 3곳 중에 2곳은 PER이 약 15배 정도로 밸류가 형성되어 있는데 TDS팜 공모가가 초과되면서 PER은 16.4배로 상장할 예정이거든요. 유사기업 3곳 중에 2곳보다 밸류가 높게 등장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므로 상장일에 밸류 측면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도 조금 전에 보셨겠지만 시가총액 사이즈가 작고 또한 유통물량이 좋거든요. 상장일에 수급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조건이니까 청약 조건은 어떤지를 이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DS팜은 이번 IPO로 100만 주를 모집하고요. 우리사주조합에 2.6% 비중으로 26,300주를 배정을 해두었고 일반 투자자에게는 25만 주를 배정을 했습니다.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고요. 일반 고객은 4,000주까지 청약할 수가 있고 풀청약을 하신다면 증거금은 2,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최소 수량이 50주로 많은 편인데요. 50주를 청약하려면 증거금은 32만 5천 원이 필요하고 청약 수수료는 2천 원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도 구주 매출이 있지만 자사주로 보유하던 수량 50만 주를 구주 매출로 매각하게 됩니다. 최근에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자사주를 구주 매출로 매각을 하면 공모자금이 특정 주체가 아니라 회사로 들어가게 되니까요. 신주를 모집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고 또한 구주 매출은 주식수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TDS팜의 구주 매출은 오히려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장일에 유통될 수 있는 물량은 126만 주로 전체 주식의 약 23% 정도 물량입니다. 유통 물량이 좋은 수준이죠. 특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유통금액인데 공모가 기준으로 보면 약 100억 원대로 상장하는 종목입니다. 오랜만에 유통금액 100억 원대 종목을 보는 것 같은데요. 유통되는 주식수와 유통금액은 아주 가볍기 때문에 유통 물량은 좋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장일에 매도할 수 있는 기존 주주는 32만 주로 전체 주식의 5.7%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기존 주주 물량이 상장일 흐름에 크게 영향을 주기가 어려운 조건입니다. 화면 보시면 상장일에 매도할 수 있는 기존 주주의 명단입니다. 재무적 투자자 2곳이 약 31만 주로 기존 주주 물량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소액 주주는 약 5천 주 정도만 물량을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기존 주주의 물량이 많지 않고 또한 기존 주주 구성이 재무적 투자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도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관사 한국투자증권은 작년 11월에 이 종목 주식을 취득했는데 당시에 주당 9,000원 정도의 취득을 했거든요. 약 18억 원을 투자했는데 공모가가 13,000원으로 정해졌으니까 한국투자증권 공모가보다 31% 낮은 가격으로 이 당시에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어제 K3I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증권이 불과 1년 만에 취득했던 가격보다 공모가를 3배 높여서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이야기를 조금 드렸었는데요. 그래도 이번에 한국투자증권의 경우에는 공모가가 초과만 되지 않았다면 한국투자증권이 취득했던 가격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종목은 공모가 밴드 자체가 합리적인 수준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여하튼 거듭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공모 가격이 많이 초과되었던 부분은 여전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TDS팜은 일단 여기까지 보고 이제 대신 스펙을 간단하게 체크를 해볼 텐데요. 650만 주로 130억 원을 모집하는데 중형 사이즈입니다. 공모가는 2천이고 주관사는 대신증권이고요. 이번 청약은 일반과 우대 구분이 없으니까 최대 16만 2,500주까지 청약을 할 수가 있고
풀청약을 하시려면 증거금은 3억 2,500만 원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소 수량이 10주로 증거금은 2만 원이 필요한데요. 중형 사이즈 스펙이기 때문에 균등 배정이 10주 이상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므로 균등 청약만 하신다 하더라도 20주나 30주를 청약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대신증권도 청약 수수료는 2,000원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측 결과를 보면 기관 참여수가 1955개였고 경쟁률은 1070대 1이었는데요. 최근 스펙들처럼 많은 기관들이 수요 예측에 참여했는데 사실 최근에 스펙도 큰 시세가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기관 투자자들은 스펙 청약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TDS팜도 많은 분들이 청약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청약을 해볼 생각인데요. 일단 비례 청약은 전진 건설 로봇이 조금 더 땡기거든요. 하지만 전진 경쟁률이 너무 높다면 가성비만 하고 TDS팜도 일부 청약을 해볼 생각입니다. 두 종목 일정이 겹쳐있기 때문에 저처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좋은 판단하시길 바라겠고요. 대신 스펙은 비례 청약을 할 자금은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패스로 결정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은 다음 주에 청약하는 M83을 정리해서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이 종목도 실적은 좋기 때문에 수요 예측 결과가 무난하게 나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여하튼 자세한 내용은 내일 저녁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